안녕하세요. 진짜 실무로 배우는 구글 마케팅의 권대환입니다. 오늘은 보너스 강좌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게 생겨서 여기에 강의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모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모먼트의 아하는 지금 듣자마자 생각하시는 그 아하가 맞습니다. 아하 할 때 그 아하입니다. 사실은 페이스북 때문에 가장 유명해졌는데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우리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가치를 느낀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 아무래도 브랜드나 그런 것들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고 매출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거 형님 누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팀원분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객 세분화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제 고객 세분화 또는 행동 세분화는 각 그룹별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 데이터를 보고 그런 것들을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이 선택 요소, 선택 요인 같은 것들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하 모먼트는 필요한 것을 얻는 순간 그 사람이 뭔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 상품을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는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자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엔 10일, 열흘 이내에 7명의 이상의 친구와 연결될 때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30명의 팔로워가 생겼을 때 슬랙이라는 메신저의 경우에는 팀 내에 2,000개의 메시지가 서로 오고 갔을 때 우리가 슬랙을, 트위터를, 페이스북을 계속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모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것들인데요. 역으로 찾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을 떠난 유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친구 추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이상의 친구를 며칠 이내에 했을 때 이 사람이 계속 페이스북을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는 일이다. 그래서 UX, UI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여기서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또는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 분석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아쉽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타토리 홈페이지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제가 다루고 있는 다른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구글 검색창에 브라이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검색하시면 이제 요 브라이틱스 AI가 나옵니다. 요거는 삼성 SDS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머신러닝 툴입니다. 머신러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코딩을 배울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산기 같은 머신러닝 툴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S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들어가셔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걸 설치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그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ML은 머신러닝, DL은 딥러닝입니다. 저희는 딥하게는 하지 않고 머신러닝만 이용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서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로딩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딩이 끝나면 인터넷 창이 하나 열리면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위해서 저는 미리 테스트를 해왔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이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참 좋은 도구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지금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공개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로드입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밑에서 뜨는데요. 제가 이제 데이터 엑셀을 미리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행동 데이터를 숫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시로 오늘은 그냥 가볍게 즐긴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정말 긴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런 알고리즘이나 사용법 같은 것에 대한 강의는 아니니까 그냥 요즘에는 이런 것까지 이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말하고요. 장바구니에 넣는지 체크아웃은 했는지, 클릭은 몇 번 했고, 파일 다운로드는 했는지, 첫 방문인지 아닌지, 페이지 뷰는 몇 번이나 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유저 인게이지먼트는 몇 번이나 했고, 동영상은 몇 번이나
재생하였고, 아이템 세부 항목은 몇 번이나 받고, 이런 것들,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모두 다 숫자로 기록해서 표현한 것들입니다. 카톡 이벤트는 몇 번이나 참여했고, 이런 이벤트 가이드, 요거는 몇 번이나 참여를 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숫자로 기록해 둔 것입니다. 구매를 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까지 전부 다 숫자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매 건수를 적었고요.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0과 1로, 그래서 구매 금액은 얼마인지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행동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을,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아하 모먼트가 얼마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클릭하셔서 전체 기능 중에 기능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스필트 데이터 만들고요. 이제 전체 데이터가 왔을 때 학습용 데이터는 얼마나 할 것이냐. 그래서 70%, 결과 확인용으로, 검증용으로 쓸 거는 전체 30%. 그래서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는 현이상 123, 12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run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랜덤으로 7대3 비율로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한번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전체 펑션 중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나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구매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의 특징, 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한 사람들이 구매 안 한 사람들과 차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원래는 데이터를 노멀리제이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예시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데이터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신다면 저를 아마 크게 혼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로 진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볼 건 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구조 정도 됩니다. 먼저 트레이닝부터 시켜야 되니까 요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건가를 나오는데요. 트레인 테이블과 테스트 테이블이 있는데 학습용 트레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피처 컬럼을 쓸 거냐,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정의를 내릴 컬럼, 그러니까 열이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입니다. 셀렉트 해보시면 이제 전체 누르셔도 되는데, 시리얼은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요. 장바구니는 무조건 결제랑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빼고요. 체크아웃도, 결제 시작도 무조건 결제랑 구매랑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빼겠습니다. 구매 금액, 구매 건수도 뺐고요. 리절트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라벨 컬럼은 하나밖에 설정이 안 되죠. 구매. 그래서 이 사람이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리절트를 라벨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이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특히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시니까 그냥 이런 거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기계가, 알고리즘이 이거 학습을 통해서 구매한 사람과 구매 안 한 사람을 이제 구분지어서 그 특징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제 이렇게 여러 트리가 생겼는데, 알아보기 힘드니까 맥스 뎁스를, 분화되는 총 깊이를 임의로 5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다시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파랑색과 주황색이 보이잖아요. 파랑색이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셀렉트 아이템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1.5 이하가 맞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요. 아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아이템을 1.5보다 큰 거, 그러니까 2번 이상 한 사람들 중에 유저 인게이지먼트가 29.5 이하인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셀렉트 아이템을 2.5회 이상 더 한 사람들 중에 유저 인게이지먼트가 27.5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펄스니까요, 이쪽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을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셀렉트 아이템을 많이 했고 유저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구매한 사람이 4명입니다. 샘플이. 이런 식으로 구매한 사람들의 특징을 일일이 다 선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처의 임포턴트, 그러니까 구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이벤트가 뭐냐라고 하면 셀렉트 이벤트입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를 학습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체 기능 중에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트레인이었고요. 이번엔 프리딕트입니다. 누르시면 이제 이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여태까지는 학습 데이터를 썼으니까 이제 검증용 데이터를 써야겠죠. 그러면 여기서가 아니죠. 스필트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설정을 가면, 테이블은, 모델은 저희가 아까 학습을 시켰던 이 모델을 쓸 거고요. 스필트 데이터에서 트레인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 테스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트레인 테이블로 학습돼서 이 모델이 나왔으니까 이 모델에 테스트 검증용 테이블을 넣어서 이게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run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알아보기 힘드니까 여기에 다시 기능을 넣어서 전체 펑션 중에 여기 evaluate classification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 기능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벨, 그러니까 실제 결과는 리절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측한 값은 여기 prediction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run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습된 데이터로 머신러닝이 결과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를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테이블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읽는 거냐면 진짜 라벨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매를 안 했어요. 근데 프리딕트 예측한 값도 0이에요. 그럼 그게 960개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맞힌 게 960개입니다. 진짜 데이터에서는 구매를 했다고 했어요. 예측된 데이터에도 구매를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긍정이어야 되는데 부정이 나왔으니까 false negative입니다. 여기는 실제 데이터에서는 구매를 안 했다고 나왔는데 프리딕트에서는 구매를 했다고 false positive 결과입니다. 실제 데이터도 구매를 했다고 나오고 예측값도 구매를 했다고 나옵니다. 15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요, 반대로 말하면요, 이 학습된 모델에 데이터를 넣어서 값을 예측해 봤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이 사람 구매할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을 해놨다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구매합니다 라고 예측을 하면 그 적중할 확률이 50% 정도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설명이 맞는 건 아니고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하신 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좀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숫자로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 구매할 거다 라고 말할 경우에 실제로 정답일 확률은 46.8%이고요 이거는 재현율 이 21%입니다. 반면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매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맞을 확률은 95%, 94.6%, 94.7%, 그래서 재현율은 98%입니다. 실제로도 구글에서도 이렇게 엉망으로 하진 않겠지만 좀 더 정교하게 누가 구매할 것인지를 이렇게 예측해내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적어도 이 데이터에서 구매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요 셀렉트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강좌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는 페이지를 클릭한 횟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싶을수록 이제 구매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멀리제이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디시전 트리고요. 왜냐하면 직관적이고 데이터를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비에 베이즈 확률 이론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역시 저희가 지금 통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는 설명을 안 드리고 어떤 식이냐면 제일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립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적 조사를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할 때부터 암에 걸릴 때까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 공식과 증명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들께서 만드신 거고 확률 계산이고요.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본값만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얻었고요. 보시면 이제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보이는데요. 쭉 가시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인 건 이게 로그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릭 이벤트를 몇 번 했을 때 이 사람이 구매 확률이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3.7승 배가 증가한다.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셀렉트 아이템이라는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참여를 할수록 구매 안 할 확률은 10에 마이너스 3.9승, 구매할 확률은 10에 마이너스 3승 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아이템이나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수록 구매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 값이 더 큰 값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확성이 88점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했고요. 검증을 했습니다. 아까 봤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검증 결과를 보시면 정확성은 27%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매자가 166명인데 그 중에 64명을 제대로 걸러냈다는 뜻입니다. 오류가 이렇게 났습니다. 알고리즘마다 조금씩 효율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과적합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도 발생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잠재 고객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방법으로 잠재 고객을 미리 예측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시면 구매한 사람과 구매 안 한 사람의 차이를 보시면 이 숫자랑 이 숫자는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비슷한데 이 셀렉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비교한 거고요. 보시면 구매한 사람들, 여기 1번은 이런 것들, 셀렉트 아이템, 뷰 아이템, 뷰 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구매자와 좀 차이가 나더라. 반대로 요 이벤트를 참여했던 사람은 구매를 거의 안 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방문자가 아닌 확률이 더 높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아하 모먼트에 대해서 행동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제 그 순간을 어떻게 찾는지 예시로,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마케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추가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